오늘 뉴욕타임즈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10월 22일 목요일입니다. 2020년이죠. 이거 보시면은요. relentless, 정말 무자비할 정도의 shrinking, 트럼프 베이스, 즉 미국 공화당 기초가 줄고 있다는 겁니다. 무자비할 정도로. 자, 이걸 보십시오. 76년에 minority voters, 소수민족의 유권자들이 11%였어요. 27%로 지금 늘었습니다. 18년에. 그 다음에 트럼프의 기반이 되는 사람들이 대학 졸업장이 없는 백인 유권자들이죠. 그들의 힘이 76년에 76.1%였는데 지금 39%밖에 되지 않고요. 대학 학위가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늘었습니다. 계속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트럼프의 정치적 기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hite working class voters 인구가 decline 줄어감에 따라서 this chart show how demographics 하면 인구층 구조죠. 그것이 이번 선거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촉에 있지 않다. 자, 이 얘기는 도저히 공화당원들이 앞으로 미국 정치 지형에서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겨냈죠. 그러면서 공화당이 자리를 또 차지해서 힘을 얻었어요. 트럼프는 정말 기적적인 현상이죠. 그만큼 불리했는데도 이겨냈었던 상황인데 지금 더 불리해진 상황입니다. 그 다음으로 보시면요. 오피니언에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구글, 우리가 이제 여러분 다 아시죠? 여기서 구글이 앤티트러스트에서 미국의 변호사들, 그 다음에 환경론자들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뭉쳐서 구글이 독점 기업이다. 이제 독점 기업으로 판정이 되면 이제 독점 기업이 이렇게 갈라질 수밖에 없죠. 구글을 나누겠다는 그런 욕심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구글이 워낙 힘이 막강하잖아요. 근데 과연 구글이 그렇게 무너질까? 결국은 구글이 엣지,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반독점 투쟁에서 이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도 구글의 아성을 무너뜨리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구글의 지배력은요, 검색 엔진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지금 거의 모바일 폰 75%가 안드로이드를 쓰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오늘날의 구글은 인터넷의 게이트키퍼, 골키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한테는 구글의 독점이 그야말로 끔찍한. 자, 이번 그 소송으로 인해서 뭐 구글을 통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칼럼입니다. 이거는요. 구글이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에는요. 왜냐하면 정부가 구글의 통제가 시장에 있는 마케터들한테 더 높은 요금을 지불하도록 그렇게 강요한다라고 얘기하겠지만 결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각 소비자가 선택해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이고요. 결국 요번에 그 제출된 그 58페이지짜리 그 탄원서 구글이 독점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구글의 어떤 그 명성을 깨뜨리기에는 수십 년 걸릴 거고 구글이 결국에는 회사가 177억 불의 현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스타들을 모아서 엄청나게 이 소송을 엄청나게 질질 끌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20년 이 소송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론 애플과
페이스북 이런 데를 규제하려는 미국 정부 또는 시민단체의 노력이 결국은 그만큼 힘을 잃게 될까라는 진단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보시면은 결국은 아메리카하고 바이러스를 보면요, 미국에서 일어나는 바이러스가 미국 리더십이 콜라설 엄청나게 커다란 실패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미국인들의 삶을 파괴하는 가운데 treasure 바로 보물과 well-being 복지죠. 결국 그 소중함과 복지가 그걸 파괴하는데 이 팬데믹이 미국 베트남 이후에 미국 통치의 엄청난 실패를 보여주고 있다는 크리스토프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정부가 트럼프 정부가 결국에는 미국의 정치술이 얼마나 빈약한지 국가적 통제가 얼마나 한심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자, 요거는 나이지리아 is murdering its citizens. 나이지리아가 이제 우리가 별로 뭐 관심 없지만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무하마두 부하리인데요. 부하리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결국 다 소진돼 가지고 불타 없어질 것 같은 상황이에요. 사스라는 게 있습니다. SARS 해가지고 사스는 Special Anti-Robbery Squad인데요. 특별 반강도 스쿼드 하면 이제 강도 추적대거든요. 그래서 경찰의 엘리트 그룹이에요. 즉 반 라버리 안티 라버리 분대인데요. 거기에 경찰이 있는데 이 경찰이 엄청나게 많은 악랄하고도 정말 이해관계를 속에서 많은 기업들을 착취하고 예를 들어서 이 SARS 관리들이요. 갑자기 그냥 바를 습격해가지고 돈을 탈취한다든지 압수하는 것이죠. 도로에 있는 버스 위를 멈추게 해가지고 뭐 젊은 애들을 무조건 예를 들어서 몸에 문신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멋진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든지 무조건 끌어내는 겁니다. 거의 삼重교육대 수준처럼 사람들을 끌어내요. 자, 사스에 있는 그 경찰 집단, 반 강도 집단 추적대가 결국에는 나이지리아의 사람들한테 공포를 심고 있고요. 지나가는 시민이 메시지를 끄고 다니면 무조건 세워가지고 총을 겨누고 그들이 강도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스라는 이 경찰 엘리트 집단을 아까 말씀드린 그 대통령이 은근히 지지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정하겠다고 그러지만 그대로 하지 못하는. 그래서 구글이 아니고 나이지리아가 얼마나 비참한 나라로 되고 있는지 곧 망할 것 같은 분위기를 전하고 있는 글이죠. 그래서 Nigeria is murdering citizens. 시민들을 대학살하고 있다. 라고 나이지리아 상황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맡아주도록 하겠습니다.